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우리 세대 이야기 세대주들.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여기에 와주실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여행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1등이에요. 2등도 아니고 가족 여행도 이제 클래스가 다르게 이제 어머니, 언니, 조카, 뭐 형부까지 모시고 여행을 다니시고 10년째 국경을 넘나드는 원진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보니까 이제 곧 구독자 100만을 앞둔 것 같은데. 그렇고요. 네. 그렇죠. 진짜 보통 이런 말 생각 안 하시잖아요. 뭐 제가 상 받을 줄 몰랐다 뭐. 뭐 진짜 100만은 진짜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아직 안 됐지만 네. 안 될 수도 있어요. 계속. 그리고 그 지구마블 3에서도 효도 관광 코스로 한번 갔다 왔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터키가 제가 그때가 세 번째인가 가는 거였는데 가족들끼리 가기 진짜 좋은 거라고 제가 느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족 여행을 간다고 생각할 때 사실 뭐 일본이나 뭐 가까운 뭐 휴양지를 네. 생각을 하는데 터키는 좀 마음의 거리가 좀 먼 느낌이 있는데. 일단 직항이 있어요. 직항. 직항. 중요하지. 네, 그리고 먹을 게 많고 게 다양하고 어른들 그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안전하면서 사람들이 좀 친절하세요. 안전하고 친절하다가 너무 좋은 게 사실 네. 유명한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사실 소매치기나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저는 이제 처자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사람들이 되게 귀엽고 장난치고 프렌들리하세요. 프렌들리하고. 네. 또 이색적이잖아요. 이색적이죠. 맞아요. 네. 동서양이 약간 섞여 있으면서 만나는 자리. 부모님이 버틸 수 있는 최대치가 저도 8시간이라고 예,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8시간 안에 갈 수 있고 그다음에 터키가 또 그게 유명하잖아요. 모발이식. 아, 내가 동네 형들 어디 뭐 그래요? 여행 간다 그래서 터키 간다 그러면 100% 모발이식이에요. 거기가 단가가 싸. 그렇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죠? 맞긴 맞지 않아요? 주변에서도 거기 하러 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 그래서 딱 제 나이 때 남자들한테 너무 유명하죠. 근데 그거 치고는 너무 모발이 풍성하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두 분 다 좋으시네요. 저도 빽빽한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랑 다 같이 여행을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많이 비슷하실 텐데 네네. 유튜브로 드디어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가족들이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그때 생기더라고요. 가족이 생각나죠.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래서 한번 가까운 데부터 가서 한 5, 6년 5, 전에 6년 전부터 갔던 갔으면 것 같아요. 네. 흑자 전환이 5, 6년 전부터 됐다는 얘기잖아요. 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아무리 이제 기분 좋게 여행을 가도 네. 가족들이랑은 이제 항상 좀 부딪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언니랑 형부랑 조카 지금 두 명인데 네. 첫째 나왔을 때 한두 살 됐을 거예요. 오, 엄청 세 어릴 살안 때인데? 됐을 엄마랑 네. 저랑 5명이서. 야, 이건 상상만 해도 구상원이 좀 쉽지 않은 진짜죠. 상황인데. 그때는 호기로 초반대라 가지고 그래서 괌을 갔어요. 그래도 괌이어서 다행이네. 애기랑 무조건 가기 괌.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카가 둘째 날부터 열이 40도인가까지 오르는 거야. 이제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이제. 그래서 저희 형부는 소아과를 찾고 네네네. 엄마랑 언니는 아기를 막 돌보고 저는 막 심부름하고 그러다 그러면서 싸운 적이 있어요. 언니랑 거의 서로 그것까지 한 적 있어요. 차단. 차단. 지금 괜찮은데 저는 이제 그때 조카가 처음이니까 그때는 언니가 말 안 하면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언니 입장에서는 뭐 물을 가져온다던가 이러지만 나는 이게- 나름대로 눈치 보고 열심히 맞아, 했는데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애기들 데리고 여행 다니는 게 사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그때 아기가 5살이 되기 전에는 다시는 해외에 가지 않겠다. 아직까지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랑 갈 때 어떤 이제 트러블을 걱정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여행 10계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1번이 아직 멀었냐 금지. 조금 다르게 말하지만 언제 도착하노? 이건 비슷한 말이죠. 그게 아직 멀었냐. 똑같은 말이지. 얼마나 남았나? 뭐, 맞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음식이 너무 달다. 김치 없나? 김치 없나. 그게 이제 음식이 이제 몸에 잘 안 한식당 맞으니까. 없나, 자, 막. 이거가 이제 방점을 찍었네요. 물이 제일 맛있다. 저는 진짜 선 넘었다. 네. 그래서 저거는 이제 모든 음식이 맛이 없었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네. 그럼 원지 씨는 부모님이랑 여행 갔을 때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있다면 저보다 더 활발하셔가지고 제가 많이 했던 소리가 있는데 빨리 좀 가자 뭐 예를 빨리 들면 가자. 그 뭐 사진을 막 너무 많이 욕심을 낸다거나 맞아. 대충 찍고 가자. 태국에서 엄마랑 슈퍼 그냥 간 적 있는데 저는 그냥 하나도 안 담고 엄마는 뭐 소금도 담고 망고도 담고 뭐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약간 그 풀서유를 실천하고 계시는 뭔가 가면은 많이 사드리는 거 무조건 사야 좋아하고. 된다. 마트에 파는 막 뭐 크림 같은 것도 좀 사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아로마 냄새 난다고 막 좋아하고 막. 저희가 주제가 이제 효도 여행, 가족 여행이니까 조금 딥하게 여행을 정말 좋아하시는 부모님에게 추천하고 싶은 관광지가 있다면. 이 성향에 다르실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처럼 좀 빨빨거리는 거 좋아하신다.
그러면 이제 좀 막 이제 뭐 동남아의 또 안에서도 이제 도시, 방콕, 뭐 이런 데 좋아하실 것 같고 네. 길에서 먹는 그 국수 있잖아요. 그쵸. 그게 어릴 때 생각나나 봐요. 우리 어머님들은 보통 이제 돈도 좀 아끼시는 편이고 네네네네. 하니까 태국, 방콕 이런 데 좀 물가도 저렴하잖아요. 저렴하니까. 물가도 저렴하고 마사지도 네, 굉장히 네, 저렴하고 네. 하니까. 아, 마사지도 엄청 좋아하세요. 어. 제가 마사지 매일매일 타고 가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건 한 2, 3만 원이면 발 마사지 뭐 이런 거 받고 하니까. 근데 좀 좋은 데로 해가지고 그 있잖아요. 에어컨 나오는 데로. 아, 약간 음악도 조금 음악도, 흐르고 네. 약간 어둡고 조도도 낮고 이런 네, 데들이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좋아하시는 그런 거 거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쉬는 거 좋아하신다. 그러면 이 리조트가 짱이지 않을까? 그렇죠. 리조트가 거, 짱이죠. 리조트. 저 가본 데가 뭐 태국이나 나트랑 이런 데 가봤는데 올 인클루시브 맞아요. 거기 갇혀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밥도 3끼 다 주고. 그쵸. 아, 근데 가격도 술도 괜찮아요. 다 줘. 완전 괜찮아요. 그리고 나트랑 공항까지 픽업까지 오세요. 그 리조트에서. 그 안에 마사지도 딱 있어요. 아. 그래서 마사지 가고 싶다 그러면 이상 그 골프차 같은 거 오셔서 데리러 오셔서 딱 데려다 주시고. 쉴 수 있는 데가 잘 돼 있는 네. 데를 추천하시는 시차도 거야. 괜찮고. 시차도 괜찮고 맞아. 그리고 애기 있는 집은 시차가 없는 데가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가고 싶은 데가 호주 가고 싶어요. 호주 좋다. 왜냐면 호주 좋다. 직항이 있고 네. 근데 시차가 2시간인가밖에 안 난다 그래가지고 쇼핑도 잘 돼 있고. 대자연. 맞아요. 대자연도 좋고, 그 다음에 테마파크 이런 것도 좋고. 제가 진짜 해보고 싶은 게, 거기 가면 고래 관찰 투어라는 게 있어요. 아 진짜 배 타고 나가서 배를 타고 나가면 진짜 딱 그 5월에서 11월 사이에 고래들이 남극에서 이제 본인들이 산란? 뭐 애를 낳아. 산란은 아니지. 산란이라는 산란은 아니죠. 산란이랑 고래 하는 것까지 알고 이제 애를 낳아 이제 올라가는데 따뜻한 곳으로 그때 딱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혹등고래들이 올라간대요. 통고래. 혹등고래가 그러면 진짜 그 바다 위에서 애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게 아주 가까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호주가 아기랑 가기도 좋고 부모님을 가기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원지님이 추천하는 조금 어려운 나라 궁금해요. 어려운 나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지만 이 정도는 조금 힘듦을 감내하고 가도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저는 사실 그 아프리카 케냐나 탄자니아 쪽에서 사파리 투어 그거 애들 너무 좋아하겠다. 고급 이제 숙소나 리조트 위주로 다니면 되게 이제 픽업도 잘 해주시고 음식도 엄청 예쁜 데서 먹고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사자가 진짜 오나요? 꽤 가까이서 볼 수 꽤 있는데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사진을 찍으려면 그 대포 카메라 들고 대포 가야지 카메라 좀. 들고. 일단 기자님은 흑동고래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사자를 보러 가는 걸 추천드려요. 네, 네, 동물 네. 사랑하시니까 네. 부모님들이 이제 해외를 많이 안 가보시고 네. 처음 가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예 그냥 빡시게 네. 시작하던가. 아예 그냥 뭐 저기 뭐 로마로 보내버리던가 뭐 아프리카나. 다시는 해외 얘기가 나오지 다시 가는 않게. 얘기가 안 나오게. 진짜 근데 사실 일본이랑 동남아 쪽이죠. 사실 일본 동남아 제일 가깝고 제일 무난하게요. 리조트나 이런데 뭐 료칸이나 이렇게 조금 쉴 수 있는 데가 잘 돼 있는 데를 추천하시는 시차도 거예요. 괜찮고. 시차도 괜찮고 맞아. 저희 언니랑 형부는 아무래도 일본 좋아했던 게. 요거 좋아하시는 거야 맥주 이런 거. 어떻게 잘하시네. 일본 하면 사실 남아비로 후다치보다 사이잖아. 애기랑 있으면 또 밤에 맥주 잘 못 먹어요. 애기 재우고 이러면 바쁘고 그러니까 그때 저랑 같이 나가서 뭐 사러 나가는데 맥주 한 잔 먹고 들어오시고 그랬거든요. 맞아. 나온 김에. 부모님이랑 일본도 갔다 오신 적 있어요? 오키나와 갔었어요. 오키나와 좋아하지 않으세요? 좋아했어요. 응. 그때가 거의 첫 가족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거기에 좋았던 게 저희 모두 진짜 모두가 만족하니까 저희 언니랑은 쇼핑 좋아하니까 막 네, 돈키호테나 가서 막 짜잘한 거 사오고 형부는 맥주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고 엄마는 또 엄마대로 이제 뭐 숙소도 좋고 온천도 하고 진짜 다 맞춤하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키나와가 이제 가족들이랑 골프 치기도 굉장히 좋아요. 골프. 네, 비싸지 않고 일본이 굉장히 싸거든요, 한국보다. 아 그래요? 근데 골프가?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또 이제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이 세금에 대한 걸 너무 많이 느꼈거나. 뭐. 제가 요즘에 좀 쇼핑에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영국에 그 바버가 유명하잖아요. 바보 유명하죠. 한국보다 원래도 싼데 얼마더라 30%인가 세일을 하는 거예요. 맞아. 어우. 야,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딱 보고 여기서 텍스프리까지 받으면 완전 그치. 안 살 이유가 없는데 하고 네. 이제 바로 가서 여권을 냈어요. 텍스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맞아요. 그럼 여기 매장은 안 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네. 영국이 텍스프리 안 된 지가 한 3, 4년인가? 진짜로? 꽤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요? 그래 물어보니까 제가 모르는데 뭐 브렉시트라는 거 이후로 맞아요. 영국이 관광객한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점원은 그렇게 말을 좀 했어요. 서운한데 그건? 그래서 그 뒤에 쇼핑 안 했어요, 영국에서. 보통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는 내국인들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네네. 내국인들이 사는 물건, 서비스에 텍스가 붙기 때문에
보통은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외국인이니까 너 요거 사고 다음에 나갈 때 텍스 리펀드 받아라. 요렇게 하는 건데 영국은 그거 아깝다. 주지 마라. 이게 원래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 쪼개져 있다가 EU라고 하는, 우리는 유럽이라고 부르지만 이게 한꺼번에 다 묶였어요. 네네. 근데 최근에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불법 이민자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인들이 못 참겠다. 2020년에 우리는 이 EU를 탈퇴하겠다라고 하는 게 브리튼 엑시트. 그래서 브렉시트인 건데, 근데 문제는 혼자 떨어져 나오니까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정난이라고 하죠. 야,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근데 국내 내국인들한테 거두면 짜증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텍스 리펀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때는 팁 같은 거 낼 때 사실 심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와, 미국은 진짜 심하던데요? 1월 달인가 갔다 왔거든요. LA를요. LA. 아니 갈 때마다 근데 팁이 올라가 있어요. 보통 제가 옛날에 갔을 때 15%였는데 그랬죠, 예전에는. 기본이 18%로 오르더니 이번에 제가 어째 식당을 갔는데 내가 알아서 23%로 넣었어. 근데 네가 뭘 한다고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서비스 근데 내가 받은 되게 웃으면서 그 외국 가면 그 서버들 와가 everything's good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 네. 하면서 막 웃으면서. 근데 심지어 나 23% 내가 넣었어. 근데 팁 더 주고 싶으면 더 줘도 돼 하면서 그 5% 누르는 게 있거든요. 저 나도 모르게 3% 누르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팁이 아까 식당에서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20% 한다고 해놓고 또 주고 싶으면 주라고 해서 제가 또 3%를 눌렀거든요. 18%, 25%, 30% 이렇게 정해서 보는 앞에서 또 누를 수도 있잖아, 네, 팁을. 네. 근데 그것도 난 조금 민망하더라고. 내가 맞아요. 왜냐면 제일 낮은 팁을 주면은 사실 내가 조금 쫌팽이 같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제일 많이 주자니 너무 소비가 큰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저는 가운데 거 때리거든요. 아, 그래도 많이 주시네요. 저 그냥 18% 딱. 아 진짜로? 근데 이제 서빙 많이 해주는 고급 레스토랑은 네. 기본이 25 막. 그냥 일반적으로 한 번 딱 갖다 주고 끝나는 데는 그냥 18에서 20. 이것도 네. 꿀팁이다. 그냥 조금 캐주얼한 데 가면은 맞아요. 굳이 뭐 이렇게 높은 걸 안 줘도 되고. 사실 팁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문화인 거죠. 가격이 다 포함이 돼 있다고 포함이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뭐 옛날에 부모님들이랑 가면 뭐 장어집 같은 데 가면은 그 이모님이 감동적으로 막 그렇죠. 뭐 해주면은 그러면. 뭐 아버님이 아, 뭐 맞아, 그런 맞아. 경우에 뭐 그런 이런 경우에. 게 팁이지 우리한테는. 그렇죠. 고맙다. 맞아요. 이런 네, 느낌인 네. 건데 근데 사실 팁 문화는 조금 달라요. 보통 이렇게 팁을 받는 노동자들, 보통 서버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분들은 최저임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합법이에요. 그 최저임금보다 덜 받는 걸 네가 팁으로 메워라. 사실 팁 문화의 발원이라고 하는 게 노예 노동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 조금 더 얹어주는. 근데 그런 느낌의 문화이다 보니 한국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재밌다. 그 재밌는 거 그래도 K타운 가면은 기본 팁이 낮아요. 아, 그래. 한국인 감성이 좀 있어요. 네. 여튼 미국에서도 팁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네. 미국 사람들도 싫은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팁플레이션이라고 팁이 너무 많이 올랐다. 맞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이 사람들 세금 안 내게 해주자 라는 이슈가 지난 미국 대선에 또 굉장히 큰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항공권 조금 싸게 사는 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약간 운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빨리 산다고 저렴하지는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죠? 근데 또 늦게 샀는데 가끔 엄청 저렴하게 살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원리가 뭘까요? 이게 원래 항공권 아니, 원리가 뭘까요? 원리가 있나요? 혹시? 사실 원래 항공권이라고 하는 빨리 살 때 가장 싸게 사는 건 맞는데 상식적으로는 이게 그렇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 항공권 구매하는 방식이 우리처럼 개인들도 있겠지만 패키지 여행 상품을 구성한 여행사들이 사전 구매라고 굉장히 많이 걸어놔요. 그래서 여행사를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알아봐 주는 게 본인들이 걸어놨던 것들을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그 패키지가 다 팔렸다. 그러면 그 자리가 다 꽉 차겠죠. 근데 팔리지 않았다. 그럼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딱 앞두고 남아있게 되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요거 그냥 비워두고 가는 것보다 싸게라도 팔아서 가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그때는 땡처리 항공권이라고 해서 그냥 나옵니다. 여행사가 부킹해놨던 게 빠지고 맞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렇죠. 거구나. 그런 경우에만 싸게 살 수 있고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빨리 사는 게 가장 싸다. 그런 플랫폼 뭐 사이트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 있어요. 항공권 뭐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검색해보시면 사실 땡처리 항공권은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항상 그렇지만 마지막은 항상 세금 얘기. 그럼요, 세금 얘기로 마무리해야죠. 우리.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항공권에 붙는 세금 이야기. 네. 실제 티켓을 보시면 진짜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보시면 한국 출발 세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시면 국제 여객 공항 이용료 17,000원. 출국 납부금이라고 게 있죠.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나가는 사람은 모두 다 내는 거. 그래서 한국도 이미
지난해까지는 10,000원을 냈고 올해부터는 조금 낮아서 7,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 출국 납부금이 관광기금 안으로 바로 들어가요. 네, 그 관광기금으로 우리나라 관광 자원들을 이렇게 다 유지하고 관리하는 돈으로 쓰이는 또 거죠. 그렇게 되는구나. 맞습니다. 아니, 사실 전자항공권 밑에 되게 좀 작게 써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네요. 것 같아서. 일반인들이 보는 건 딱 유류 할증료 정도까지만 보이는 거고 그리고 저 세금 같은 경우에도 한국 세금이 있고 뭐 외국 공항도 입국을 하잖아요. 그쪽에서 내야 되는 세금들도 똑같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예를 들면 공항 이용료.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발리를 한번 끊어봤었어요. 88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중에 4만 원이 세금이더라고요. 세금을 엄청 많이 내고 다니셨겠네요. 여행을. 전 세계 세금 뿌리고 야 화이팅. 네. 예전에 뉴스가 유료 할증료가 오른다. 어디 갈 거면 이번 달 안에 결제해라. 그래서 그때 이번 달 안에 결제했었거든요.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왜냐면 기름값이 오르면 진짜 확 오르기 때문에 유료 할증료는. 그 대신 뭐 올랐다고 해서 돈 더 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때 티켓팅 해놓으면 그 돈으로 그냥 가는 아,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그때 티켓팅을 하면 그 돈으로 가니까 기름이 오르기 전에는 미리 끊어놓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맞아. 그럼 나중에 더 싸지는 경우도 있겠네요. 기름값이 내려가서. 그렇죠. 그것도 사실 타이밍이고 운이다. 타이밍입니다. 네. 진짜. 그래서 유료 할증료랑 네. 공항 이용료 요거 두 개밖에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공항 이용료 저는 아예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저는 그냥 오. 공짜로 쓰는 건 줄 알았어요. 공짜가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좀 불편하게 썼던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 공짜인 줄 알았거든요. 자신 있게 쓰십시오. 아이, 아, 왜 이래? 막 이러면서. 17,000원 내는 건데 많이 내는 거예요. 많이 내는 거예요. 저는 그 잠도 자고 저는 알차게 쓰고 있어요. 자기 의자에서 가끔씩 잠도 자고 하니까. 세수도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원지님이 또 효도 여행 준비하고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좀 뭔가 팁이나 좀 유의할 점 같은 거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그냥 내려놔라. 네. 이것은 나의 여행이 아니다. 그냥 기대를 내려놓고 네네. 그냥 부모님을 만족시키러 가는 것이다. 그냥 애초에 이 마음으로 가야지. 아예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가라. 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효도 여행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고 싶으면 도대체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패키지 사이트를 뒤져보자. 패키지 사이트를 먼저 뒤져본다. 저희가 이제 항상 게스트분이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선물을 준비하는데 오늘 또 원진님 오셨으니까 오, 선물.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유명세에 비해 좀 초라하다고 아니, 생각하실 수도 아니,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저, 저희가 오시는 분들 다 주는 거니까 너무 여행 좋아요. 갈 때 수건 너무 좋아요. 저 이런 느낌 좋아요. 괜찮잖아요. 이거 이런 글자 있는 글자 거. 있고 레트로 스타일로. 좋은 수건 써도 결국엔 나중에 손이 가는 게 이런 거에 손이 가더라고요. 어떤 이런 검소한 모습과 이런 게 지금의 또 원진님을 맡기시는 게 아닌가.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카메라 보면서 안녕하면서 항상 엔딩 하거든요. 수건 든 채로 한번 엔딩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 다음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세대주를